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공인 산재전문 박중영 변호사입니다. 오랫동안 산재전문 변호사로 활동을 하면서 수많은 산재 사건을 다루었는데요. 그 중에서 재해 근로자분들이나 사업주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례들을 선별해서 박변의 산재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동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12번째 시간으로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은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을까요?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설명의 편의를 위해서 재해 근로자의 이름을 홍길동으로 해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41세 홍길동은 4년 전 건설회사 일용직으로 고용되어 작업을 하다가 3층에서 떨어져 허리와 머리를 크게 다쳐 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홍길동은 치료기간 동안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를 받았고 얼마 전에 치료가 종결되어 산재 장애급여도 받았습니다. 홍길동은 요양 종결 후 회사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 회사에서는 이미 3년의 소멸시효가 경과해서 손해배상을 해줄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홍길동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3년의 소멸시효가 경과한 것이 맞을까요? 민법 제766조에서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 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홍길동은 사고 발생일에 신체 상해라는 손해와 가해자인 사업주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고 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해서 이미 소멸했다고 할 것입니다.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멸시효 기간이 남아있는 것은 아니냐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말하는 10년의 시효 기간은 사고 발생 당시에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몰랐다고 하더라도, 다시 말하면은 예컨대 뺑소니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뺑소니 운전자를 찾지 못해서 누가 가해자인지 모르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가해자가 누구인지를 알던 모르던 상관없이 손해배상 청구권은 소멸한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가해자를 알고 있는 경우에는 3년의 시효기간이 적용되고 가해자가 누구인지 모르는 경우에만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홍길동 씨의 경우에는 사고 당시에 가해자인 사업주의 존재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더 이상 회사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되는 걸까요? 산재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 근로자는 민법 제750조를 근거로 하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지만 근로계약상의 안전배려 의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채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채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의 소멸시효 기간은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와 달리 10년입니다. 따라서 홍길동의 회사에 대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3년의 소멸시효 기간의 경과로 더 이상 청구할 수 없게 되었지만 채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은 아직 소멸하지 않고 남아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홍길동은 회사를 상대로 채무 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됩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을 맺은 회사 이외의 가해자들이 있는 경우 그러한 가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3년의 소멸시효로 소멸하게 되니까 손해배상 청구를 생각하고 있는 재해 근로자분들은 원칙적으로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더 이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시고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청구할 수 있을까요? 산업재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의 경우
총 손해액에서 피해자의 과실 비율만큼을 공제한 후에 남은 금액에서 근로복지공단으로 받은 보험급여액을 공제하여 산정을 하게 됩니다. 또한 총 손해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재근로자의 나이, 사고 당시의 급여, 노동능력 상실률 등을 알아야 하며 특히 피해자인 재근로자가 사고에 관여한 정도를 나타내는 과실 비율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피해자의 과실 비율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권은 법원에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액수 산정은 결국 법원에서 손해배상 소송을 통하여 판단을 받게 됩니다. 이처럼 피해자의 과실 비율은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사고 경위에 따라 대략적인 과실 비율 산정이 가능하기는 합니다. 따라서 대략적인 사건 경위와 공제되는 보험급여액이 기재된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지급 확인원과 노동능력 상실률이 기재된 장애진단서 등이 있으면 정확하게는 아니라고 하여도 대략적인 손해배상액 산정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은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을까요?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사업주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상담 전화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